재민아, 너희 누나 우리 가게에 발 못 붙이게 해. 정상권도 내놔. 공방 문틈으로 새어나온 하도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동생을 위해 500만 원까지 빌려주고 가족 경영이라며 함께 꿈을 키워왔는데 뒤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알겠어. 가족이면 뭐 어때? 사업은 별개잖아. 누나가 계속 간섭하면 일이 꼬여. 재민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며 살아온 동생이 이제는 저를 간섭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충격이 지나가자 서서히 다른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 배신감? 아니면 서운함?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건 오기였어요. 저를 이렇게 우습게 본다면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그들이 도서관 사서로 20년간 쌓아온 제 정보 수집력을 알까요? 기록 관리의 무서운 힘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냉철하고 치밀해질 수 있는지를, 과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복수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재민과 도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선주입니다. 올해 46이고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평생 동생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오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출 연체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화면 속 이름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문득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재민이 공방 앞에 새로운 광고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군산 내양 재개발 기대 같은 말들이 빨간 글씨로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 불안했어요. 재민은 제 동생이에요. 15살 터울이라 거의 아들처럼 키웠거든요. 27에 미대 졸업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가족 공방을 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재민이를 책임지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점심시간에 공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했을 텐데 그날은 어쩐지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재민이가 핸드폰을 세워두고 뭔가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예쁜 여자분이 앉아 있었고요. 누나 왔네요. 도은아, 우리 누나야. 그제서야 재민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선주 언니. 하도은이라고 해요. 재민이랑 같이 온라인으로 가죽 제품 팔고 있어요. 도은 씨는 29이라고 했는데 말하는 게 참 또박또박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라고 하니까 그런지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웠어요. 누나, 우리 지금 주문이 폭주해서 정신없어요. 도은이가 라이브 진행 정말 잘하거든요. 재민이 얼굴에 뭔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거리며 만들던 작품들이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아 기뻐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했어요. 그동안 재민이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도왔거든요. 공방보증금도 제가 빌려준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도은 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재민이를 도와주니까 뭔가 제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잘 됐어? 저는 평소 습관대로 실무적인 질문부터 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각종 문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약서나 서류 같은 걸 꼼꼼히 챙기는 편이거든요. 아, 그거요. 건물주 박기령 사장님이랑은 이미 얘기 다 됐어요. 재민이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계약서 특약란은 제대로 적혀 있지? 아무래도 괜찮을 거예요.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시거든요. 재민의 대답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재미는 사람 관계만 믿고 넘어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도훈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언니, 혹시 장부 관리 같은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언니가 사서시니까 그런 거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했는데 도훈 씨가 먼저 제안해 주다니요. 공방 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매출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세무 쪽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도훈 씨의 제안은 정말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저도 재민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있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좋겠다. 누나가 숫자에 정말 밝거든. 재민도 좋아했어요. 저는 가족끼리니까 당연히 투명하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재민이에게 전화를 했을 때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누나,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 주세요. 도훈이랑 일할 때가 많아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뭔가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재민에게는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곳이 된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제 스마트폰 캘린더를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경계선 생김. 저는 그날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재민이가 독립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도훈 씨는 분명 좋은 사람 같은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제가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배운 건데 모든 기록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빈칸이 많은 서류일수록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재민의 임대차, 계약서, 특약란이 텅 비어 있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도서관 야간 장서 점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민의 공방에 들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과일과 제가 싸온 도시락을 들고서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도훈 씨가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민은 작업대에서 가죽 지갑을 만들고 있었고요. 언니, 어서 오세요. 도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도시락을 보더니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와, 언니가 직접 만드신 도시락이에요? 이거 너무 훈훈한데요. 잠깐만요. 도훈 씨가 갑자기 제 도시락을 카메라 앞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윤재민 공방에서 인사드려요. 보세요. 오늘 사장님, 누나분이 직접 싸오신 도시락이에요. 이게 바로 가족 경영의 힘이라고 할까요? 카메라에 제 도시락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채팅창에는 훈훈하다. 가족애가 느껴진다. 이런 브랜드 스토리 좋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동생 걱정에 가져온 도시락이 이렇게 방송 소재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재민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웃어주었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정성이 담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도훈 씨는 능숙하게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재미는 신이 나서 작업에 몰두했어요. 1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나서 도훈 씨가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언니,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요. 도훈 씨가 노트북을 열어서 뭔가 표를 보여주었어요. 매입 단가와 광고비, 수수료 같은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출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역할을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는 장부 관리를 담당해 주시고 저는 매입이랑 광고비 집행을 맡으면 어떨까요? 제가 온라인 쪽은 좀 더 잘 알거든요. 도훈 씨가 내민 계산표를 자세히 봤더니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포장비, 배송비 같은 항목들이 세세하게 나뉘어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 회수 계획도 세워봤어요. 언니가 처음에 보증금 빌려주신 것도 있고 앞으로 설비 투자도 해야 하니까요. 투자 회수라는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동생을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투자가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재민이 작업을 멈추고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누나, 도훈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이 커지면 역할 분담을 해야죠. 재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도훈 씨가 제시한 방식대로 하면 실질적인 경영권은 모두 도훈 씨가 가지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모든 업무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훈 씨가 살짝 표정을 찡그렸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족인데요. 재민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누나, 우리가 부부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문제잖아요. 부부가 된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민이 도훈 씨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아,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복잡했어요. 재민이 결혼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왜 저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도훈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류로 정리하지 않는 게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가족이니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공방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거였죠. 아, 누나, 비밀번호 바꿨는데 깜빡했네요. 왜 바꿨어? 도훈이가 보안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요. 재민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언제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미리 연락을 하고 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공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도훈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 어서 오세요. 광고비 정산하고 있어요. 도훈 씨가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광고비가 많이 나가네요. 그래도 매출이 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도훈 씨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저는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장부 관리를 맡기로 했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도훈 씨가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통장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죠? 아, 그건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도훈 씨의 대답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공동관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스마트폰 캘린더에 또 메모를 남겼습니다. 역할 분담 밀려남.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제 휴무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익산에 있는 쇼핑몰에 가서 옷이라도 사려고 했습니다. 백화점 2층 가방 매장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샘플로 몇 개 더 받을 수 있나요? 돌아보니까 도훈 씨가 중년 남성과 함께 명품 가방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남자분은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는데 뭔가 사업가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훈 씨가 누구랑 같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이 브랜드는 라이브에서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적당하고요. 도훈 씨가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남자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때 도훈 씨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재민 오빠. 지금 집에서 포장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재민이랑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도은 씨는 지금 쇼핑몰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혼자 있어요. 오빠는 작업실에서 가죽 작업하세요. 도은 씨가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걸 듣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전화를 끊더니 도은 씨가 옆에 있던 남자분에게 말했어요. 대표님, 오늘 밤에는 스튜디오로 가면 되죠? 대표님이라고 부르네요. 그럼 이분이 도은 씨의 직장 상사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 파트너인 건가요? 저는 더 지켜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서둘러 그 자리를 떴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재민에게는 집에서 포장 작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쇼핑몰에 있었어요. 그것도 업무적인 관계 같았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싶어서 바로 공방으로 전화했어요. 재민아, 도은 씨랑 같이 있어? 아니요. 도은이는 집에서 포장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작업실에 있고요. 재민의 대답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도은 씨가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는 거려. 저는 곧바로 공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도은 씨가 정말로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까 쇼핑몰에서는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민낯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도은 씨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마치 정말로 하루 종일 여기서 작업한 것처럼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어. 저는 일단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포장 작업했어요.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정신없네요. 도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포장들을 보니까 택배 상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정말로 작업 중인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아니면 도은 씨가 쇼핑몰에서 급히 돌아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건가요? 그때 마침 택배기사 호빈 씨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수거하러 왔습니다. 호빈 씨는 50대 초반의 성실해 보이는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택배 일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호빈 씨가 택배 상자들을 정리하면서 도은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물량이 많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대표님 앞으로 가는 택배 송장이요. 지난달부터 계속 같은 주소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은 보통 업체 간거래일 때 나타나는데요. 호빈 씨의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들렸어요. 대표님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쇼핑몰에서 본 그 남자분을 말하는 걸까요? 도은 씨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냥 단골 고객이에요. 선물용으로 자주 주문하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됐고요. 호빈 씨는 별 뜻 없이 한 말 같았지만 저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호빈 씨가 나가신 후에 도은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언니, 혹시 뭔가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도은 씨의 목소리에 약간 경계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저는 일단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깊이 파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재민에게 전화했어요. 재민아, 도은 씨가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 여러 브랜드랑 작업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럼 우리 공방만 전담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래도 그렇겠죠. 프리랜서니까. 재민의 대답을 듣고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처음에 도은 씨가 말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자금이나 매출 관리도 다른 곳과 섞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글쎄요. 도은이가 알아서 잘 관리할 거예요. 재민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라이브 커머스 업계 구조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진행자가 여러 업체의 물건을 섞어서 판매하다가 외출을 횡령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캘린더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의심의 근거들이 쌓여간다. 며칠 후, 저는 재민에게 선물이라며 새 계산기를 사다 주었어요. 사실은 공방 매출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죠. 누나, 이거 왜 사왔어? 요즘 매출이 많다니까 혹시 계산 실수할까 봐서. 이거 엑셀이랑도 연동되거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재민은 기뻐하면서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근데 도훈이가 다 계산해줘서 제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사업주는 내가 아니야. 숫자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 저는 재민에게 간단한 매출 관리법을 알려줬어요. 도서관에서 배운 장부 작성 요령을 응용해서요. 며칠 후, 재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잠깐 공방에 와보실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저는 급히 공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재민은 계산기와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누나가 주신 계산기로 매출을 계산해 봤는데요. 도훈이가 정리한 것과 숫자가 안 맞아요. 재민이 보여준 메모를 봤더니 정말로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지난주만 해도 50만 원 정도 빠져 있어요. 그 전주는 80만 원이고요. 재민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의심이 맞았던 거예요. 도훈 씨한테 물어봤어? 아직 못했어요.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때 마침 도훈 씨가 공방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둘 다 심각해 보이는데요. 도훈 씨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재민이 주저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아, 매출 정산에서 빠진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도훈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빠진 금액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게 누나가 주신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까 도훈 씨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재민 오빠,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계산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도훈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정말 실수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도훈 씨, 진정하세요. 다 같이 차근차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제가 중재에 나섰지만 도훈 씨는 더욱 흥분했어요. 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이제는 아예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단순히 장부를 맞춰보자는 거지. 장부요? 제가 관리하는 장부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거군요. 도훈 씨가 갑자기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좋아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그만둘게요. 도훈아, 잠깐만. 재민이 말리려고 했지만 도훈 씨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재민 오빠, 오빠 누나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요. 오빠 누나가 계속 간섭하고 의심하면 어떻게 일을 해요? 도훈 씨가 마지막으로 재민에게 말했어요. 오빠는 누나 편을 들 거죠? 결국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도훈 씨는 공방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재민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누나,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재민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도훈 씨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정말 결백하다면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요? 그날 밤, 재민은 도훈 씨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씹만 하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누나, 도훈이가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시간이 좀 지나면 연락 올 거야. 저는 재민을 위로했지만 사실 도훈 씨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공방은 조용해졌어요. 라이브 방송도 없고 주문 포장도 없었습니다. 재미는 혼자서 가죽 작업만 하고 있었어요. 누나, 제가 도훈이한테 사과해야 할까요? 왜? 제가 의심해서 기분 나쁘게 한 것 같아서요. 저는 재민의 말에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동안 제가 기록해둔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도훈 씨와 관련된 모든 의문점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 봤습니다. 쇼핑몰에서 본 일, 거짓말, 택배 배송 패턴, 그리고 오늘의 과격한 반응까지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훈 씨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캘린더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진실은 감정의 과잉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윤선주 씨가 동생을 위해 애쓰는 마음이 정말 애틋하지 않나요? 하지만 하도훈이라는 사람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선주 씨의 의심이 맞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도훈 씨가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공방 청소를 도와주다가 도훈 씨가 쓰던 작업대 서랍에서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재민, 공방, 월, 매출 목표 300만 원, 실제 관리비 20%, 스튜디오 분담금, 월 50만 원, 대표님 지분 30%.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튜디오 분담금과 대표님 지분이라는 항목이었어요. 이건 재민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이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재민에게 보여줬어요. 재민아, 이거 봤어? 재민이 메모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뭐예요? 대표님 지분이라니?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도훈 씨가 적은 거야. 우리는 메모에 적힌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 봤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훈 씨가 공방 매출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나, 그럼 도훈이가 정말...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알아봐야 해.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의심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재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훈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봐요. 내일 오후에 공방에서 만나요. 재민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누나, 도훈이가 만나자고 하네요. 그래, 만나자. 이번 기회에 모든 걸 확실히 해야지.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도훈 씨가 돌아온다면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도훈 씨가 공방에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뭔가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오빠, 언니, 지난번에 너무 감정적으로 굴어서 죄송해요. 도훈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매출 내역을 모두 정리해 왔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확인해 보세요. 도훈 씨가 내민 파일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별, 항목별로 모든 숫자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이 파일을 받아서 천천히 넘겨봤어요.
와, 이렇게 자세히 정리되어 있네요. 당연하죠. 저도 프로니까요. 도은 씨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요. 도은 씨. 그런데 이 기타 비용 항목은 뭐예요? 제가 파일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그거요? 플랫폼 수수료나 부대 비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죠? 도은 씨가 잠깐 주저했어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어제 발견한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뭐죠? 메모지를 보는 순간 도은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어디서? 공방에서 발견했어요. 도은 씨 글씨죠? 도은 씨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재민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은아, 대표님 지분이 뭐야? 나한테 말한 적 없는데. 그건. 도은 씨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제가 다른 업체들과도 일하고 있어서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 공방 매출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준 거야?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도은 씨가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은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난달 택배 발송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호빈 씨가 도움을 주셨거든요. 도은 씨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대표님 앞으로 보낸 택배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도은 씨의 반응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니, 제발. 도은 씨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대표님이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 사장님이에요. 거기서 일하려면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내야 해요. 도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럼 재민이 모르게 우리 매출을 빼돌린 거네요? 제 질문에 도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민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도은 씨를 바라봤어요. 도은아, 왜 그런 거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오빠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당연히 반대하지. 내 돈인데.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던 거죠. 도은 씨가 계속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 의심이 맞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재민이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도은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재민이 결정할 문제예요. 재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은아, 우리 헤어지자. 도은 씨가 떠난 후 공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재민은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고 가죽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공방 정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도은 씨가 관리하던 모든 계좌와 기록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도은 씨가 빼돌린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총 3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재민아, 이거 봐. 저는 정리한 자료를 재민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실제 매출이고, 이게 우리가 받은 금액이야. 차이가 이렇게 나. 재민이 숫자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을 믿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다만 이번에는 상대를 잘못 본 거지. 저는 재민을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어요. 더 늦기 전에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빼돌려진 돈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도은 씨는 연락도 받지 않았고 그 대표님이라는 사람도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재민이 지쳐서 말했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내가 알아볼게. 저는 도서관에서 배운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하기로 했어요. 호빈 씨의 도움을 받아서 그 대표님의 정체부터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호빈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선주 씨, 그 대표라는 사람 찾았어요. 정말이요? 네. 이름은 김상철이고, 전주에서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호빈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문제요? 그 사람, 사기 전과가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다가 돈 떼먹고 잠적한 적이 있다더라고요. 호빈 씨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도은 씨가 그런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니요. 그럼 도은 씨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니면 공범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정보를 재민에게 전했어요. 재민도 놀라긴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누나, 그냥 우리끼리 새로 시작해요.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재민이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더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서관 업무가 끝난 후 전주에 있다는 그 스튜디오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전주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도은 씨의 거짓말 패턴, 택배 발송 기록, 그리고 메모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있다는 주소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화려한 곳이었어요. 건물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 스튜디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1층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상황을 살펴봤어요. 2층에서는 정말로 라이브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은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상품들을 준비했어요. 도은 씨는 여전히 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복도에 여러 개의 스튜디오가 있었고 각각에서 다른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은 씨가 있는 스튜디오를 찾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은 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은 씨가 팔고 있는 가방들이 재민이 만든 것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저는 기다렸다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은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 여기 왜? 그 가방들, 재민이 만든 거죠? 도은 씨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재민이 제품으로 장사하고 있었네요.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쇼핑몰에서 봤던 그 대표님이었습니다. 뭐야? 누구야? 김상철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윤재민, 공방의 선주라고 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재민이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판매하고 계시죠? 김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정당하게 산 거야.
산 것과 복제해서 파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리고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셨나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여기 재민이의 디자인 스케치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 사진을 대조해 봤어요. 완전히 일치합니다. 김상철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건 도은이가 알아서 처리한 문제야. 그럼 도은 씨, 재민이한테 허락받고 가져온 거예요? 저는 도은 씨를 똑바로 봤어요. 도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이 제품으로 번 돈의 절반은 재민이가 가져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상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웃기고 있네. 증거가 뭐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야?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건 재민이가 공방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에요. 도은 씨도 나오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준 영상에는 재민이 직접 가죽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도은 씨가 그 과정을 촬영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품 제작 과정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도은 씨가 직접 촬영에 참여했다는 것도 증명되죠. 김상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당신이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지금까지 이 제품으로 번 돈의 정산서를 받고 재민이의 몫을 정당하게 지급받는 것. 저는 준비해온 정산 요구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재민이의 허락 없이 이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쓰셔야 해요. 김상철이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김상철과의 대화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며 거부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명확하다 보니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좋아, 알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김상철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이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마. 우리 사업에 타격이 올 수 있거든. 그건 재민이가 결정할 문제예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때 도은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언니,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도은 씨에게 집중됐습니다. 재민 오빠, 공방만이 아니에요. 다른 작가들 작품도. 도은 씨의 말에 김상철이 황급히 말을 끊었어요. 야, 뭔 소리야. 대표님. 이미 들킨 일인데 계속 숨길 수 있을까요? 도은 씨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언니, 이 스튜디오에서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무단 복제해서 팔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재민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계속 같이 일한 거예요? 대표님이 협박했어요. 제가 그만두려고 하니까 재민 오빠에게 모든 걸 다 말하겠다고 했거든요. 도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민 오빠가 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도은 씨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일까요? 김상철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도 충분히 돈 벌었으면서. 맞아요. 저도 공범이에요. 도은 씨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재민 오빠한테도 죄송하고 다른 작가분들한테도 미안해요. 그때 갑자기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고한 적이 없거든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돌아보니 재민이 서 있었어요. 언제 여기까지 온 건지 몰랐어요. 재민아? 너 어떡해? 누나가 혼자 오신다고 해서 걱정되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재민이 김상철을 쳐다봤어요. 제 작품을 훔쳐서 파신 거네요. 김상철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독제품들과 재민이의 원본 작품을 대조해 보더니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자분들은 경찰서에 동행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동안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김상철은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벌여왔던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은 씨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면서도 계속 가담했던 거예요. 하지만 도은 씨가 진술에서 모든 걸 털어놓은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재민 씨,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세요. 경찰관이 조언해줬어요.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재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누나, 고마워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영영 모를 뻔했어요. 고맙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저는 재민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런데 도훈이 말 믿어도 될까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어느 정도는 진심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람은 복잡해. 도훈 씨도 마찬가지고. 며칠 후, 김상철은 정식으로 기소됐고, 도훈 씨는 선처를 받았어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재민은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당한 피해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된 셈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민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누나, 앞으로는 모든 계약을 서면으로 하고 정산도 투명하게 할게요. 그래, 그게 맞아. 사람을 믿는 것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별개야. 저는 재민이 달라진 모습이 기뻤어요. 이번 일이 아팠지만 꼭 필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았어요. 도훈 씨로부터는 한 번 더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재민 오빠한테도 전해주세요. 알겠어요. 새로 시작하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재민과 함께 공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번 일의 진짜 교훈이 뭘까요? 아마도 기록의 힘이었을 거예요. 제가 평소에 꼼꼼히 기록해둔 것들, 의심을 품고 차근차근 모은 증거들이 결국 진실을 밝혀낸 거였죠. 누나,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재민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제대로.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의 공방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온라인 판매보다는 수작업 가죽공예, 체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와서 함께 작은 지갑이나 열쇠고리를 만들어가곤 했어요. 누나, 이렇게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재민이 아이들에게 가죽 다루는 법을 가르치면서 말했어요. 얼굴에는 전에 없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공방 매출을 걱정하거나 의심의 눈으로 누군가를 지켜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주 씨, 방문자가 있어요. 동료가 알려줬는데 카운터에 도은 씨가 서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정직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도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서관 앞 벤치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재민, 오빠한테도요. 도은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검정고시 공부하고요. 도은 씨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검정고시요? 네. 사실 저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도은 씨가 가방에서 두꺼운 책을 꺼내 보였어요.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있네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언니,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어떻게 그렇게 차근차근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거든요. 도은 씨의 질문에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글쎄요.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모든 정보에는 출처가 있고 모든 행동에는 기록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도은 씨가 처음에 한 말들과 나중에 한 말들이 계속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하고 결국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도은 씨,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가요?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들키거든요. 도은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 명심할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그 후로 도은 씨를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가끔 재민이 말해주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나, 도은이가 검정고시 합격했대요. 그래? 잘 됐네. 그리고 지금은 대학 진학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민의 말에 저는 은근히 기뻤어요. 도은 씨가 정말로 달라진 거라면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서 재민의 공방은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정직하고 꼼꼼한 운영으로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누나, 이번 달 매출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누나가 만들어주신 시스템 덕분에요. 저는 재민을 위해 간단한 매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도서관, 업무에서 배운 것들을 응용해서요. 모든 거래는 기록으로 남고 정산은 매주 투명하게 이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뒀어요. 누나 덕분에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재민과 함께 공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생각해 봤어요. 이번 일의 진짜 의미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진짜 가족이 무엇인가를 배운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믿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거려. 누나,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재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누나가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해줘서요. 제가 혼자였다면 영영 속았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누나도 제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재민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 네. 물론 조언은 언제든 구할게요.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할게요. 재민이 의젓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알겠어. 그럼 나도 내 일에 더 집중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동안 재민 일에만 신경 쓰느라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이제는 저도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때로는 믿어주는 것이고, 때로는 의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군산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어요. 더 이상 숨겨진 비밀도 의심할 일도 없었어요. 재민은 재민대로 자립해서 잘 살고 있고, 저는 저대로 제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은 씨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겠죠.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오늘 체험객 중에 가족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시간 되면 구경 오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어요. 알겠어. 시간 내서 갈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복잡한 계산이나 의심 없이 그냥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오후에 공방에 갔더니 정말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열심히 가죽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누나, 어서 오세요. 재민이 밝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때로는 단호한 사랑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캘린더를 봤어요. 도은 씨와 관련된 메모들이 가득했던 그 페이지들이 이제는 새로운 일정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새 페이지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진실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사랑은 기다려준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선주 씨가 동생 재민이를 지키기 위해 벌인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 정말 통쾌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의심스러워 보였던 하도은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정교한 사기에 가담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턱대고 믿기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하는 점이에요. 선주 씨처럼 때로는 의심하고 진실을 파헤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기록의 힘도 인상 깊었어요. 선주 씨가 도서관 사서로서 쌓아온 꼼꼼함과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일상에서 중요한 일들은 제대로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도은이라는 인물도 단순히 악역으로만 그려지지 않은 점이 현실적이었어요. 마지막에 정말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였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선주 씨와 재민이의 관계 변화예요. 마보하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 관계로 발전한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만나실 텐데요. 그때마다 진실을 향한 용기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지혜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단막상의 주인장 그레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바이바이.